예, 그러니까 붓다의 네 가지 진리 하나마다 정말 있다고 아는 지혜와 반드시 해야 할 일로 아는 지혜와 완전히 이루었다고 아는 지혜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네 가지고 지혜가 세 가지씩 있으니 모두 12가지 지혜가 있는 셈이지요. 붓다의 진리를 가까이 하고 공부하는 이들은 거룩한 진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혜 12가지가 드러날 때까지 해야 합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성제라고 우리가 앞에 고라는 진리, 그 다음에 괴로움의 그 고의 원인이 되는 진리, 그 다음에 그 괴로움이 소멸하는 진리, 그 다음에 괴로움이 소멸하는 길, 그 길을 가는 도라는 진리, 그 사성제잖아요. 그렇게 해서 네 가지 진리인데 요 네 가지마다 여기 76페이지 칸을 보시면 두카 아리아 사자 여기 이제 고성제예요. 고라는 진리죠. 거기에 이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있고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일이 있다고 하는 지혜,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지혜, 했다고 하는 지혜, 이 지혜가 또 세 가지씩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나한테 주어졌을 때, 아, 일이 있구나.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네. 아, 나 이 일을 했어. 해냈어. 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는 진리를 진리인 줄을 알아. 근데 말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론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온 낱낱이 따지는 낱낱이 꿰뚫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았다고 아는 지혜, 그게 이제 냐나 끼싸냐냐. 이거는 끼싸란 일이거든요. 아, 내가 이제 이거를 해야 돼. 이 괴로움을 없애야 하는 것이라고 알아야 돼. 이렇게 했을 때 끼싸냐나. 까타냐나는 아, 난 정말 이거 다 이제 꿰뚫어 알았어. 이제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나는 고가 일어날 짓은 안 할 수 있는 상태가 됐어.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차례차례인 것 같지만 순서가 뭐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것도 순간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알면은 바로 안 할 수 있고 고라는 결과가 안 오게 행동이 딱 멈춰져야 되는 거죠. 아, 이게 뭔가 찜찜한데 뭔가 뒷꼭지가 간질거리는데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 이거 뭔가 찜찜해. 아, 영 개운하지가 않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가 잘못된 짓을 할 때가 있거든요. 말도 그렇고 이미 물은 엎질러졌어 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어리석음에서 하는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지혜로 하면은 절대 그런 일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붓다조차도 이것을 그냥 아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당신 스스로도 이것을 실천을 하시고 실천한 그 결과는 니빠나겠죠. 그것을 얻으시고 난 뒤에서야 이제 아, 이거는 진리로 그냥 진리라고 알기만 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리아사자는 이제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그 집성제가 돼요. 이게 이제 이 집자를 집착할 때 집자로도 쓰거든요. 우리가 집착한다 할 때 이 집자를 쓰는데 사실 괴로움이라는 게 그냥 오지 않잖아요. 우리가 신구, 의, 업을 지었을 때 그것도 잘못 지었을 때 그 괴로움이라는 것이 오는데 그게 원인이 있기 때문에 온다는 거죠. 근데 그 원인을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불교 말로 하면은 번뇌, 팔리어로 하면은 낄레사. 이 낄레사가 항상 과보 굴레에서 있다가
어떤 상황과 조건, 대상을 만나면은 툭 일어나가지고 내가 잘못된 짓을 하게끔, 내가 꼭두각시가 되게끔 이렇게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걸 빨리 알아채지 못하면 또, 그래서 업식이라고 해요. 그렇게 그냥 알아채지 못하고 계속 하던 짓 또 하고 하던 짓 또 하고 이러는 거를 이제 불교 말로는, 우리나라 불교 말로는 업식이라고 하고, 산스크리트어로는 까르마, 빨리어로는 깜마, 예, 깜마를 하게 되는 거예요. 깜마는 벌써 마음에서 일어났던 거, 못 알아차리고 입으로 뱉었거나 몸으로 했거나 행동으로 이제 벌써 했는 거죠. 주워 담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은 어쨌든 낄레사 때문인데, 요것도 그 요 낄레사가 있는 걸 아는 지혜, 그 진리로, 요 사무다야사자, 요 집성제라는 진리가 있어라고 아는 지혜가 있고, 알았으면은 반드시 이건 없애야 된다. 이 까닭을, 이 낄레사를 소멸해야 된다라고 아는 지혜가 있고, 아, 이제 나는 어느 정도 이제 웬만한 걸 봐서는 이제 이 낄레사가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은 이제 소멸이 이제 되는 건데, 이 소멸, 니로다 아리아사자, 니로다가 니르바나 니빠나 이런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니로다 아리아사자는 마찬가지요. 이제 이 괴로움이 사라진다라는 걸 아는 진리, 그러니까 괴로움이 사라진다라는 거를, 사라짐이 있다라는 걸 진리로 알았어. 그러면은 꼭 그 사라짐에 내가 도달해야 되겠구나, 이르러야 되겠구나 하고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의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아, 이제 나는 웬만해서는 이제는 괴로움이 이제 소멸된 것 같아. 이제 이래도 행복하고 저래도 행복하고, 이러면 이래서 행복하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행복하고, 해가 뜨면 해가 떠서 행복하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어도 행복한 상태. 그러니까 그 어떤 바깥 대상을 탓하지 않고 내 마음이 경지는 늘, 우리가 여여라는 말 많이 하죠. 여여한, 그러할 뿐인, 휩쓸리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됐구나라고 안다는 거죠. 그것 또한 지혜인데, 이제 요게 우리가 궁극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공부하고 수행하는 궁극의 목적이 이 상태로 가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게 그냥 저절로 되지 않아요. 이렇게 안다고 되고 의지만 다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천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마까 아리아사자. 마까라는 말이 이제 중도라는 말인데, 이거는 이제 실천인 거죠. 가야 되는 거예요. 도성제니까. 도는 닦는 게 아니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는 거를 닦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길은 가야 됩니다. 8가지 바른 길이에요. 그게 8가지 바른 길이 진리라고 아는 지혜가 있고, 그 길은 반드시 가야 된다라고 아는 또 지혜가 있고, 그 길을 갔더니 아까 여기 니로다 아리아사자 있잖아요. 그게 나타나는 거죠. 이제, 예, 그곳을 다 갔다고 아는 지혜가 나는, 요것이 이제 부처님께서 가지신 12가지 지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직 12가지 지혜를 못 갖추고 있죠. 4가지도 갖췄을까 말까 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일희일비하고 있는 거죠. 하루에도 몇 번씩. 예. 그럼 여기서 지금 고집도멸이 지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고집멸도인데, 예. 예, 여기 순서대로는 고집멸도예요. 고집멸도인데, 예, 예, 예. 사실은 고집도멸이, 고집도멸이, 예, 고집도멸이. 예. 12가지 지혜가 생긴 뒤 붓다가 되다. 산문들이여, 이 4가지 진리에 대해 3가지씩 12가지를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이 맑고 뚜렷하기 전에는 나는 사문, 보라만, 천신, 악마, 왕족, 일반 사람들 가운데 으뜸가는 지혜를 스스로 깨달았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오.
사문들이여 이 네 가지 진리에 대해 세 가지씩 12가지를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이 맑고 뚜렷해졌을 때 나는 사문, 브라만, 천신, 악마, 왕족, 일반 사람들 가운데 으뜸 가는 지혜를 스스로 깨달았다라고 받아들였다오. 나에게 암과 봄이 생겼고 나의 해탈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요. 이것이 나의 마지막 생이며 다시는 꼭두각시업을 짓지 않을 것이라오. 붓다는 이처럼 말씀하셨고 다섯 사문은 아주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네. 붓다는 네 가지 진리와 그 진리가 정말 있다고 알고 해야 할 일로 알고 알았다고 아는 지혜가 드러났습니다. 이 지혜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들어서 생긴 것이 아니며 붓다가 몸소 체험하고 보고 알면서 생겨난 지혜라는 것입니다. 붓다는 이와 같은 지혜가 생기기 전에는 스스로 붓다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얻고 난 뒤에서야 비로소 아비삼 붓다라고 스스로 인정하였고 사람들에게도 널리 선언하셨지요. 우리는 흔히들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팔리어는 아주 특별한 법을 스스로 알고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붓다처럼 네 가지 진리를 통해 12가지 지혜를 얻도록 해야 하겠지요. 그러므로 네 가지 진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반드시 해야 할 일, 가야 할 일은 길의 진리이고 살피고 또 살펴 깨뜨려 알아야 할 일은 괴로움 진리이고 반드시 없애야 할 일은 괴로움을 일으키는 까닭의 진리이며 꼭 이루어야 할 일은 괴로움 사라짐의 진리이다 라고 알고 명심도 명심해서 실천해야 합니다. 가면 알고 알면 없애고 없애면 이루는 것 이루어 마쳤다 이렇게 이룬 것을 불교에서는 할 일이 끝났다라고 합니다. 붓다는 이렇게 몸소 경험하고 알게 된 바른 길 팔정도와 네 가지 진리로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펴 보이셨습니다. 네. 어떤 쓸모가 있는지도 정확히 모르면서 알고 얻은 것이 아니고 그저 상상으로 만들어 보여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른 길 팔 정도는 아무것도 원하는 바 없이 그냥 상상으로 만든 법이 아니라 사람 세상의 자유로움을 위해 나갈 구멍이 막혀 삶의 괴로움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위해 생겨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법이라는 뜻입니다. 붓다는 이와 같은 목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문제들을 남달리 먼저 일찍 알았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 해답을 찾다가 비로소 얻은 법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에게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다가 이 바른 길 팔 정도를 얻었다는 뜻이지요. 다섯 행자가 법을 알다. 붓다는 붓다가 얻은 진리 담마는 무엇인지 담마가 아닌 건 무엇인지 꿰뚫어 보았고 담마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두루 알아보았습니다. 이 경에서 알고 새겨야 할 것은 사람들은 두 가지 치우친 길이 아닌 바른 길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붓다의 법이란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지켜질 건 무엇인지를 일러준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넘치거나 모자란 짓을 하고 그 업에 끄달려 있는가 하면 저 혼자 평온하기 위해 사람을 떠나는 넘치거나 모자란 짓의 과보를 알고 그 까닭을 없애고 까닭이 없어질 때에는 붓다의 가르침은 아주 쓸모있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꿰뚫어 이해하면 붓다가 말씀하신 법의 알맹이를 이해한 것입니다. 네. 네, 이 다섯 행자한테 처음 하신 말씀, 다섯 사문에게 처음 하신 말씀을 이제 한국에서는 초전법륜경이라고 해요. 법의 바퀴를 처음 굴렸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경에서는 법을 듣는 다섯 사문의 반응을 기록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을 듣는 이는 다섯 사문이었는데 이 다섯 사문은 붓다께서 고행을 하실 때 그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수행을 했던 수행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저 왼편 오른편으로 보시면 저기 지금 고행상이 있는데
그렇게 되도록 고행을 하시면서 수행을 하실 때, 그러니까 고행이죠. 괴로운 행을 하면서 수행을 할 때 그 곁에서 부처님이 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도반으로 생각하고 너무 열심히 잘 하니까 뭐 물도 떠다 주고 때로는 그늘도 대주고 이렇게 뭐 풀도 이제 이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솜방석이 아니라 마른 풀을 이렇게 꺾어다가 이렇게 놔줘서 길상초라고 하는 방석, 풀방석을 이렇게 앉는 저기로 앉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풀도 꺾어다가 다시 이렇게 놔주기도 하고 이렇게 보필을 해줬다고 그래요. 그 5 행자가. 그랬는데 예, 부처님께서 6년 동안 저렇게 아주 정말 그들이 볼 땐 수행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만두는 거예요. 갑자기 그만두고 목욕도 하고 막 우유죽도 얻어 드시고 막 이러니까 저 곶다마는 이제 수행을 포기했구나. 이제 니바나 해탈을 할 생각이 없는가 봐. 이제 수행 포기했구나. 우리 여기 있어 봤자다. 우리 가자 이래갖고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그 5 수행자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5 사문이에요. 그 가운데 꼰단냐라고 하는 이가 이 곶다마 붓다의 말씀을 듣고 바로 이해를 했대요. 바로 알아들었대요. 그리고 자신이 이해한 것을 붓다께 확인을 했대요. 꼰단냐가 괴로움에 까닭이 되는 성품들은 모두 없어지는 성품들입니다. 라고 말하자 붓다는 맞소라고 인정하면서 꼰단냐는 법을 알았습니다. 라고 그 나머지 4사람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나머지 4사람도 바로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닷새가 지나지 않아 모두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아라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성지순례에 가면 읽을 경에도 나오는데 그 경전에 셋이 들을 때는 둘이 나가서 탁발을 해오고 둘을 놓고 법문을 설할 때는 셋이 나가서 탁발을 해오고 이러면서 밤낮으로 했다고 그래요.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무 말도 안 알려주고 참선만 하면 알아지는 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이미 오래 전부터 수행을 해왔던 이 수행자들한테도 이제 여기는 5날이라고 했지만은 7일 7밤 그러니까 일의 밤낮으로 설명을 같은 말 또 하고 같은 말 또 하고 만약 못 알아들은 것 같으면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다른 식의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하고 또 하고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밤낮을 쉬지 않고 진짜 밥도 갖다 주는 거 그 자리에서 앉아서 먹고 싸는 일 빼고는 계속 이 법문을 같은 말을 이 치우친 양극단의 길이 있다오. 뭐가 치우친 양극단의 길인가? 이렇게 감각의 욕망을 쫓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진짜 좋은 것만 막 좋다고 하는 것만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 그렇게 해도 그 결과는 괴로움인 것이고 그거는 치우친 길입니다. 또 이렇게 몸을 막 혹사해 가면서 밤낮으로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이렇게 내 몸을 망가뜨려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치우친 길이요. 그래서 계속 같은 말 또 하고 하면서 이 5 사문을 모두 일주일 안에 아라한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설명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똑같은 걸 계속 말씀하실 때 그래서 말 없이 그 진리를 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행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해가 완벽하게 되면은 하지 말라고 해도 그 길을 가요. 나는 알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누가 말려도 그 끝이 보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모르면은 못해요. 긴가 민가 헷갈리고
의심이 되고, 의심이 되면은 자꾸 또 여기 가서 묻고 저기 가서 묻고 확신이 안 서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금 확신을 넘어서서 다 이제 이미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그 도와 가의 경지를 다 간 거예요. 그래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 이들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아이고 참 길다. 아이고 너무 지루하게 길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 여기서 좀 더 채워야 되겠구나. 내가 이걸 계속 되풀이해서 듣고 또 들어서 내가 이해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여기 시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고 계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그 첫 장, 네 개의 경이 여기 이 책에 4개의 경이 나올 건데 그 4개 경 가운데 첫 번째 경, 전범윤경을 마쳤습니다. 살면서 스님 꼭 여여해야만 편안할까요?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죠? 스님은 해보셨잖아요. 아니 나는 좋은데 안 해봤으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아니 뭐 사람이 뭐 기쁘면 소리도 지를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예. 꼭 소리를 아프면은 질러야지. 아니 아프면은 아프다고 소리도 지를 수 있고 이런데 아프구나 이러고 재미있는 거 영화라든가 재미있는 거 보면서 재미있구나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이제 꼭두각 씨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아니, 여길 안 그렇다고. 가봤으니까 그 경지를 안 가보니까 그 맛을 모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안 그러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단계, 그러니까 유치원생이 생각하는 단계를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보통 에이구 그래, 아이고 헛질질이들이 하는 말이 뭐 그렇지 뭐 헛질질이들이 하는 생각이 그렇지 뭐 이렇게 보잖아. 우리도 그렇게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10살 때 했던 행동들 까맣게 잊고 우리가 20살이 돼갖고 10살짜리들을 보면 아이고 그래 참 좋을 때다 이렇게 보잖아. 아니 그러니까 꼭 철이 들어야만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잘 사는 게 그 괴로움이 없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제 괴로움이 없는 것까지는 이제 어떤 행위나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 괴로운 일을 자기가 만들어가면서 막 거기에서 괴로움을 갖고 막 저 사람은 자기가 저렇게 괴로운 짓을 하면서 자꾸 괴롭다 그러지 이게 아니고 그냥 어떤 즐거운 것도 그렇게 즐겁다고 크게 표현을 안 하고 뭐 힘들고 괴로워도 내가 그냥 힘들구나라고 그냥 여유하게 생각을 하라는 것도 있는 거잖아. 그냥 우리가 하라고 하지 않아요. 아니 그냥 이렇게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거지. 맞아. 맞아. 안 맞는데 왜 웃어요? 아, 때려치지. 좀 아니 그러니까 조금 배우고 나서 내가 나는 모르는데 남들이 아유 다르네 저 사람은 역시 공부하더니 달라 이러는데 뭐가 다르다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데 공부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큰 일이 저질러지잖아요. 그럼 진짜 사람들은 막 광분을 해요. 정말 큰 일이 저질러지면. 근데 왜 그런 데서 대범해지더라고요. 사람 살고 죽는 것도 아닌데 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러는데 저는 내가 그렇게 변했나?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면 나 슬프면 슬프다 그러고 힘들면 힘들다 그러고 부처님도 그 말씀을 네, 즐거움은 즐겁다라고 하지 그거를 꼭 여유하게 즐겁구나. 일부러 그러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연기를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경지를 안 갔기 때문에 아직 그게 안 나오는 거라고. 경지를 가보면 그래서 어른들이 기뻐하는 표현은 저렇게 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개그 코미디 프로예요. 만들어진 웃음이잖아요. 그거는 막 머리를 싸매갖고 웃기려고 막 머리를 짜내잖아. 짜내서 웃기려고 하잖아요. 그게 저는 전달이 안 돼요. 오히려 힘들게 느껴져요. 그게 웃음을 강요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느껴지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잘 안 봐요. 근데 웃기려고 하지 않았는데
정말 웃을 때도 있거든요. 상황은 되게 심각하고 저기 한데도 웃기는 상황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고요. 그럴 때는 피식 웃는 게 오히려 나의 힘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삶에서 진짜 어떤 해악 같은 것들이 있을 때는 진정 웃는 거고, 또 웃기지도 않은데 억지로 웃어야 된다거나,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뭘 저 정도 갖고 그렇게 좋다고 호들갑을 떨어야 되나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한 것에 이제 약간의 그 살아온 삶에 따라서도 다를 것이고, 또 관점에 따라서도 다를 것이고, 또 그 사람이 생각하는 어떠한 수준 차이도 있을 것이고, 저는 그런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5 수행자가 다 달랐다는 거죠. 그거를 같이 풍상을 겪고 행을 했음에도 누구는 단박에 알아들었지만 누구는 정말 일주일이 걸린 그런 행자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어디에다가 요게 딱 기준이야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그대로, 지금의 나의 상태 그대로를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게 그 좋아요. 알아차리면 의심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선생님? 알아차림에 의심이 있는 게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을 내가 의심을 하는구나를 알아차리는 거죠. 그냥 그걸로만? 예, 예. 알아차림 자체는 의심이 있는 게 아니죠. 나의 의도, 생각, 마음, 기억, 뭐 이런 이런 것들이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는구나라고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알아차리면서 만약에 이제 어떤 이익이라던가 어떤 공적인 문제를 놓고 이렇게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지금 이렇게 이런 문제를 놓고 알아차림을 하고 있구나 이랬을 때에 그게 상대방도 좋고 나도 좋은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결정을 하기 어려울 때는. 그러니까 알아차림을 하면서 바른 생각을 그러니까 하는 바른 거예요. 생각을 네. 할 때 그랬을 때 그 바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의심도 들어가지 않나요? 여러 가지가 되겠죠. 의심이 들어가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그러니까. 거고, 예.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만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 그렇지. 네, 그거는 그거는 아는데, 계속 예.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랑 토론을 하고 있어. 근데 내가 봤을 때 지금 저 상대방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나는 의심을 하게 되잖아. 저 사람에 그러니까 대해서. 그거는 탐진치가 하는 의심 맞아요. 그건 그러니까 그건 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뭐냐면 네. 항상 기준을 나를 놓고 봐야지 너를 지금 관찰하라는 게 아니에요. 공사를 구분해서 이건 일이다, 비즈니스다. 그러면 비즈니스의 목표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중심에다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알아차려야 할 것은 상대방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저거는 지금 저 사람이 개인 욕심을 부리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구나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모르지만 직장에서든 뭐 어떤 뭐 반의 일이든 사회의 일이든 조직의 일이든 일이어서 나는 이게 공이라고 생각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은 그게 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네. 근데 나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공이야. 그럼 나는 여기를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의견을 얘기를 해보는 거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안 받아들여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사람 말을 따라가. 그럼 나는 도저히 여기에는 내가 함께 할 수 없다. 그럼 내가 그만두는 거지. 네. 그만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아니면 내가 이 결과는 내가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이 결과가 보통 보면 직장인들한테서 그런 불합리한 일들이 되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상사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정말 일을 자행하고 있는데 저 상사한테 밉보이면 내가 잘릴 것 같으니까 말을 못 하는 거야. 밑에 직원들은. 그런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잘릴 네. 각오를 하고 말을 하는 거야. 근데 나는 잘리고도 싶지 않고 네. 할 말은 하고 싶죠. 그 두 마리 토끼는 못 잡아요. 두 가지를 동시에 얻을 수 있고 두 가지 다 좋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극과 극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타협이 안 되는 일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런데 그럴 때는 그러면- 욕먹을 각오를 하거나 네. 내가 총대를 메고 우리가 흔한 말로 총대 맨다고 하잖아. 네. 욕먹을 각오를 하고 더 나가서 잘릴 각오를 하고 내가 잘릴 때 잘리더라도 내가 이 말은 해서 이걸 이렇게 좀 이렇게 판을
그 불판을 저기 예전에 어느 정치인이 그랬잖아요. 불판을 50년 써먹으면은 그거 더 이상 거기는 고기를 구우면 안 된다. 이 판을 갈아야 된다. 정말 이거는 이 판에다 계속 구워 먹다가는 사람들이 다 암에 걸릴 것이다. 나라도 내가 잘릴 각오를 하고서라도 저 판을 갈아야 되겠다고 갈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해야 되겠죠. 그게 공이라고 생각하면. 근데 욕도 안 먹고 싶고 잘리고도 싶지 않고 돈도 벌어야 되고 할 말은 하고 싶고 바꾸고도 싶고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잘못된 줄은 아는데 그 힘은 아직 너무 미미해.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어떤 식으로라도 부딪혀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나 혼자 힘으로 안 되면은 내 동료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힘을 합쳐야 되는 거죠. 뭐가 이렇게 삼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3가지 권리가 있어요. 그것을 하는 게 민주주의에서는 이 다수. 그러니까 그래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하는 거예요. 다수의 의견이 그러할 때는 사측이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혼자서 그냥 가서 부딪혔는데 그러면 그 혼자만 계속 깨져. 그래서 같이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게 노동조합이고 조합이에요. 그래서 혼자 울분 터뜨리고 앉아서 욕만 뜨럭뜨럭 해봤자 나만 손해니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말 표현처럼 이게 옳습니다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의견을 같이 모아서 전하는 것이 다치지 않는 방법이고 같이 이 떡을 2개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혼자서는 그게 안 돼요. 저는 요새 친정엄마 때문에 네. 이렇게 또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데 저희 집에 와서 좀 겨울에라도 몇 개월 계셔라. 추우니까. 그랬더니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아들 집이 아니니까 친해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 지금 이대로도 좋다. 뭐로 그런 시비를 쓰느냐. 말로는 이제 고맙다고 하시면서. 그런데 계속 대화를 하면서 보니까 나오고 싶은 마음도 충분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노인 어머니가 이제 편하게 나오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드려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를 이제 뭐 일종의 명분이랄지 이런 거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확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왜 엄마 주량도 좋고 다 좋다. 그런데 엄마는 지금 치매가 있고 모든 상황 판단이 엄마 생각대로 안 될 확률이 많다. 그래서 여름에는 이제 햇볕을 쬐시고 활동을 하시니까 괜찮은데 겨울에는 혼자 계시고 하니까 더 우울해지시고 밥도 먹기 싫으니까 안 먹으려 그러고 그리고 절에 가가지고는 그 절에 자주 가시면 노인들하고 거기 계시는 보살님들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 얻어들은 이야기가 완전 이제 진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나는 쉽게 말하면 거야. 나는 부처님이 목에 살릴 때 너는 신경 쓰지 마. 이런 말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엄마 결론이 뭐야? 그래서 못 오시겠다고? 여기 와서 계시면 그냥 낮에는 계시고 내가 집에 있을 때는 밖에도 나가시고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름에는 좀 괜찮은데 겨울에는 좀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절대 인정을 안 하시고 어떤 대상 때문에 마음에 여러 가지 감정이 생겨가지고 그거에 이제 좌지우지 돼가지고 뭐 힘드니 어쩌니 저쩌니 막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는 자식된 도리로 저거를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 순간에 또 깨달은 게 뭐냐. 엄마하고 나는 참 비슷한 DNA가 있구나. 난 저 DNA가 너무 싫은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저게 또 나한테 그대로 남아있구나. 그게 너무 이제 납득하기가 싫은 거예요. 막 이 상황이 그냥 이제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할 기분도 없고 이런 거 뭐 멍하니 있으니까 몇 시간 지나니까 난 집에 갈란다. 문을 쾅 닫고 나가시는 거예요. 완전히 KO 당해가지고 이렇게 널브러져 있으니 남편이 와가지고 왜 그러고 있냐고. 엄마가 왔다 가셨어.
장모님이 장모님 왔다 갔는데 왜 그러고 있어요? 나는 엄마를 이길 생각도 없고 내가 여기 나와서 겨울을 보내시라고 한 게 그렇게 문제야. 한 몇 시간을 나한테 퍼붓더니 문 쾅 닫고 가셨다고. 그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니요 뭐 방도 막혔다 와 있으면 좋겠는데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점심 한 끼만 잘 찾아 드시고 밥 먹기 싫으면 점심은 굶어도 된다. 아침을 잘 먹고 이러면 정말 부처님이라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셨을까? 부모님이 그 엄마하고 똑같은 DNA구나 했다고 했잖아요.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보면 이게 엄마를 위한다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네, 나를 그거는 위해서, 부정 안 해요. 네, 나를 왜냐하면 위해서, 불안하니까. 네, 나를 위해서 그런 거니까 사실 어머니는 그게 마뜩찮죠. 마뜩치 않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계시나 여기 계시나 똑같이 상황 바뀐 거 하나도 없거든요. 다만 여기는 딸 자식 통제권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안심이 되겠지만 통제권 아래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위한 일은 아니에요. 어머니가 100%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거부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정말 어머니를 위한 거는 그냥 지금 계시는 데다 계시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애매한 거야. 식사를 자꾸 걸으시니까 그것도 조금 문제고. 근데 요양보호사를 쓰려니까 그 경계에 걸려가지고 그게 또 신청이 안 되는 거예요.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고. 그리고 나는 부처님이 밥 다 먹여주는데 뭔 걱정을 하고 있니? 약간 이런 마인드세요. 그냥 그렇게 어머니는 저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리고 자주 그냥 전화 드려서 드셨냐. 그냥 어차피 집에 모셔다 놓고 잔소리 하나, 집에 안 모셔다 놓고 전화로 잔소리 하나. 똑같은 일이거든요. 그래도 자유롭게 내 공간에 내가 평생 계시던 곳에서 계시면서 편하게 누구 눈치도 안 보고 그렇게 계시는 게 어머니한테는 더 편할 거예요. 저희 엄마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움직이지를 못해서 운신이 힘든 상태면 나를 어디다 데려다 놓든 별 신경을 안 쓸 텐데 본인이 아직은 움직일 수 있고 생각을 하시니까 이게 딸네 집이라도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딸네 집도 편안하지가 않고 그냥 본인이 계시던 그 공간이 막말로 졸리면 그냥 틀어놓고 옷을 대충 입어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도 없고 사위 눈치 안 봐도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엄마도 혼자 계시는 게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움직이시는 동안에는 음. 그렇게 내가 나로서의 그 어떤 존재감을 갖고 계시게 하는 게 아직은 하다못해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들 있잖아. 트림을 한다든가 방귀를 끼실 수도 있고 또 나이 드시면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의도치도 않게 웃다가도 나올 수도 있고 이러잖아. 그것도 이제 어떤 날은 눈치 보이는 거야. 컨디션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네. 정말 병원에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그날은 너무 고요하게 오신 거예요. 그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저는 나중에는 에너지가 딸려가지고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시고 내려놓으세요. 나를 위한 걱정을 하고 계신 거였어. 그냥 전화 한 번 더 드리세요. 그냥 이게 평행선 가듯이 그냥 이게 나의 역할이다. 이게 내가 딸로서 타는 딸로서의 역할이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 엄마 그냥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알아드리고 예, 그게 당신 존재 아이고 그걸 몰랐네. 어머니는 그러시구나. 부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야. 사실 그 이치가 아들 자식들 딸 자식들이 이렇게 신경 써주는 게 그 이치인데 어머니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거든요. 부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구나.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편하게 생각하셔야지 어머니도 편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부모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법에 저촉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부모를 다달이 용돈을 안 보냈다고 그래서
법에 어긋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형편이거든요. 다만 부모와의 관계에서 내가 이제 계속 을이 돼서, 그러니까 어쩌면 그게 어렸을 때부터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식들은. 자식든 돌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돌이라고 예. 배웠던 것들이 예, 이제 예. 일종의 세뇌야? 세뇌? 세뇌인 세뇌일 거죠. 수도 있죠. 네, 맞아요. 교육이 된 거예요. 그냥 그게 당연한 건 아니라는 거죠. 당연하고 법으로 지켜질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대대로 그렇게 해왔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의 그러니까. 영향을 받았다 보니까 충효를 되게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한테 이래야 된다. 솔직히 그 부모가 자식이었을 때 그 부모한테 그렇게 했느냐? 100% 아니에요. 잘한 것도 있겠지만 못했던 것도 많아요. 근데 남은 거는 내 자식한테는 당연하게 어떤 권리처럼 그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어디 부모한테 불효막심하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낱낱이 세세히 따지면은 그 부모라고 해서 그 부모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건 교육이기 때문에 강요한다고 사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저절로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런 마음이 친정엄마한테는 안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한테는 그러니까 왜 안 생길까요? 어머니가 어머니의 어머니한테 그렇게 하는 거를 못 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엄마는 그러지 않았으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강요를 하지? 계속 그게 근원에 물음이 되어 있는 거죠. 엄마가 그러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야. 효자 집안에 효자 난다고 하잖아요. 정말 효자들은 누가 강요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맞아. 해요. 근데 그게 대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상황 보고 배운 게 딱 그만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가 막 부모는 이래야 돼, 너는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말로 100번 가르친 것보다도 그 부모가 때때마다 가서 엄마 아버지 친정이든 시집이든 또는 뭐 처갓집이든 친부 본가든 가가지고 때때마다 가서 안부 묻고 가서 일 도와드리고 어머니 아버지 일 도와드리고 농사 짓는 집이면 농사가 도와드리고 농사 짓는 집이 아니라면은 또 때때로 찾아가서 청소라도 한번 해드리고 같이 밥이라도 직접 지어서 해드리려고 하고 어디 모시고 가서 구경을 시켜드리고 이런 거를 했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도 그걸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아이들한테는 너 나중에 이렇게 해야 돼 하지 않아도 그 아이들은 자기 부모한테 그렇게 할 거예요. 왜? 그러는 거라고 자기도 모르게 배웠으니까. 근데 그런 거를 한 번도 해준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 집에서는 말로 그 테레비 영화에서 나오는 거 갖고 흉내 내고 싶어가지고 흉내 받고 싶어가지고 야 누구 집 자식들은 그러던데 니네들은 왜 그러냐? 안 통해요 그거. 왜? 그거는 영화일 뿐이고 드라마일 뿐인 거지. 그건 남의 집 일이거든. 우리 집은 그러지 않았거든. 요번에 뭐 이렇게 아는 집 그 사위를 보는데 거기는 사위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방 일을 다 한대요. 그래서 와이프가 그거를 한대요. 그 네일샵을 하는데 와이프는 남편은 주방에서 밥하고 있구나. 이 와이프는 주방에 앉아갖고 저기 손톱 다듬고 있지. 근데 그게 그 남자애한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안의 아빠가 엄마가 몸이 약하다고 일을 전혀 못하게 했대. 그냥 받들고 사는 거예요. 이 아들은 그걸 어렸을 때 계속 보고 자란 거야. 그래서 여자는 일을 시키면 안 된다는 주제로 인식이 돼 있는 거야. 머릿속에. 그러니까 자기 색시도 역시나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청소며 집안일을 다 남자가 하고 그냥 와이프는 집에 와서 씻고 손톱 다듬고 자기 얼굴 마사지 하고 남편이 밥 차려준 거 먹고 그건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남자한테는 너무나 일상이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아무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쪽 처가댁에서 가보니까 처가집은 너무 좋지. 자기 딸을 그렇게 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시댁에서는
아들을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그 자기 아들이 며느리한테 하는 것도 당연하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영화에서 나올 소리 아닌가? 아니 요즘은 아들 가진 친구들이 예, 밥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고 청소도 못하면 장가도 못 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하여튼 얘기 그래서 하더라고요. 내가 시대가 바뀌고 있기는 한데 역시 집안에 그게 되게 중요하구나. 아니 근데 가풍이. 그게 저는 가풍이 진짜 중요하구나 그거를 제가. 아유 말씀이라고. 예. 예.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억지로 배우려고 해도 안 되는 건데. 근데 저는 결혼하고 나서부터 이제 어머님이 항상 저한테 신경을 많이 써주셨는데 그게 어느 때쯤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머님이 나한테 신경 쓰신 만큼 내가 어머님한테 잘해야지 하는 마음도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 나도 어머님이 해준다 그래서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제가 자꾸 스스로 뭘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어머님이 주신 그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머님이 해주시지만, 선한 예. 영향력이네. 그러니까 해주시지만 그걸 그냥 앉아서 그냥 맨날 받아먹고만 있는 게 아니라 저도 뭔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맛이 있든 없든 정성이니까. 네, 그걸 한다는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명절이 되거나 이러면 이렇게 음식하는 게 겹치는 게 별로 없어요. 하여튼 그 순간순간 어떻게 내가 그 순간 그 오늘을 그래도 정성껏 후회 없이 사는가가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마음을 내는 걸로 하고 영상을 합시다.